저는 벤치에 앉은 노인에게 제 전 재산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분은 제 회사 앞에 제네시스 5대를 끌고 나타나셨죠. 내 아들의 짝으로 손색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퇴근 버스를 기다리던 저는 낡은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친 노인 한 분이 거기 계셨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셨죠. 가방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모은 돈이었어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노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춥다. 그 목소리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손은 이미 가방을 열고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서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거요. 따뜻한 밥 좀 사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깊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이불 속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텅 빈 지갑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달력에는 병원 납부일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래도 잘한 거겠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분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커피 한 잔도 사치였죠. 퇴근길엔 2정거장씩 걸었어요. 버스비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그분을 다시 도와드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야, 저거 제네시스 맞지? 뭔 일이야? VIP라도 오나? 직원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밖을 봤죠. 새까만 제네시스 승용차 5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저음으로 울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가장 앞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수행비서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벤치에서 봤던 그 노인, 단정한 수트를 입고 차에서 내리고 계셨죠. 저분이 왜 여기?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 팀장이 황급히 뛰어나갔어요. 도원 회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회장님?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그 노인이 회장이라고? 도원그룹의 회장이라고? 이 회사 최대 거래처의 오너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원 회장은 수행 비서들을 뒤로 한 채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울렸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곧장 제자리 앞에 멈춰 서셨어요. 이서진 씨, 맞지요? 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 툭 놓으셨습니다. 이 돈, 그날 자네가 내게 줬던 거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벤치에서, 맞네.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지. 회장님이 천천히 미소 지으셨어요. 내 아들의 짝으로 손색이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강태윤, 제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장님의 아들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날 저녁, 태윤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그의 집에 갔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넓은 정원이 펼쳐졌죠. 여기가 내 집이야? 응, 미안해. 말 못해서. 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중년 여성, 도원 회장의 아내, 나은자였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그 이서진이니? 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은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코트, 달아빠진 구두, 손끝에 굳은 살까지. 부모는 뭐 하시나? 어머니 혼자 반찬 가게 하세요. 반찬 가게? 나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콩가루 집안이구나. 그 말에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태윤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나은자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반찬 가게 딸이라니. 그게 어때서요? 서진이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나은자는 태윤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죠. 있잖아. 이서진 씨? 네. 우리 집안은 3대째 명문가야. 태윤이가 결혼할 사람은 최소한 그에 걸맞은 집안이어야 해. 당신 같은 사람은 글쎄, 말끝을 흐리며 비웃었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나가자. 태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태윤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서진이를 무시하시면 전 이 집 나갈 거예요. 뭐? 나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네. 전 서진이 편이에요. 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났어요. 저와 태윤은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저택 안보다는 따뜻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놀라셨을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태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지켜줄게. 꼭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죠. 이서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하얀 봉투를 던지듯 제 책상에 올려놨어요. 이게 사모님의 뜻입니다. 뭐예요? 이게 봉투를 열자 현금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1억, 1,000만 원권 10장. 이 돈으로 정리하시죠. 정리요? 태윤 도련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뇌물이에요? 현실이에요. 이서진 씨,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요. 이쯤에서 깔끔하게 물러나세요. 안 그러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까지 건드린다고? 가져가세요. 저는 봉투를 남자의 가슴에 내던졌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로 급하게 호출됐어요. 총무팀 이서진 씨. 네.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엔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경쟁사로 보낸 이메일, 제 계정으로 발송된 기밀 문서. 이건 조작이에요. 전 보낸 적 없어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리됩니다. 정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네. 서진 씨, 우린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날로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문서 유출했대. 돈 받고 팔았나 봐. 믿었는데 실망이야. 귓속으로 파고드는 속삭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은 너무 추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윤아. 나. 서진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나. 회사에서 쫓겨났어.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누가 감히.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꼭 찾아낼 거야.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찬 가게 앞이 난장판이었어요. 간판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반찬통이 길바닥에 쏟아져 있었죠. 어머니. 가게 안에서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서진아.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모르는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는데 증거가 없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도. 다음 날 저는 도원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이서진입니다. 서진 양, 무슨 일인가?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사모님께서 저를 없애려고 하시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조사해 보겠네. 회장님,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알고 있네.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럴 리 없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게. 전화를 끊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이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꼼짝도 못했죠. 밖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 사람 회사에서 잘렸대. 문서 유출했다며? 반찬가게 딸이 뭘 안다고. 그 소리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날 미국으로 보내려고 해. 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 비행기 표까지 끊으셨어. 안 돼. 태윤아, 가지 마. 나도 싫어. 하지만 어머니가,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 재산 다 포기하래. 아니면 가라고. 그럼 포기해. 우리 둘이 살면 돼. 서진아, 난 상관없어. 우리 함께 있으면 돼. 하지만 태윤은 망설였어요. 조금만 시간을 줘. 태윤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원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양, 나 좀 보게. 회장님 댁으로 갔어요.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장님은 모니터를 보고 계셨죠. 이것 좀 보게. 화면을 돌리셨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 회사 사무실, 밤 11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리로 걸어가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죠. 파일을 복사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 사람이, 회장님이 화면을 확대하셨습니다. 여자의 구두, 명품 구두였어요. 그리고 그 실루엣, 은자,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런 짓을. 화면 속 여자는 나은자였습니다. 저를 없애기 위해 직접 회사에 잠입한 거였죠. 미안하네. 서진 양.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 아내가 자네에게 이런 짓을. 회장님, 내가 바로잡겠네. 꼭.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나은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어머니와 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서진아,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엄마가 미안하구나. 왜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예요. 정말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당당하게 맞서기로. 다음 날 아침, 도원 회장님이 직접 회사로 오셨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서진 씨는 무죄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술렁였어요. 진짜 범인은 제 아내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제 아내가 서진 양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CCTV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서진 양, 복직 처리하겠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정 팀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안하네. 내 가족 때문에.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직했습니다. 책상 위엔 사과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용서해줘. 동료들이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죠. 그날 저녁,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들었어. 복직했다며? 응. 회장님이 도와주셨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윤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침묵 중이셔. 그래. 미안해. 서진아. 아니야. 내 잘못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나은 자는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후, 나은 자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진 씨, 나 좀 봅시다. 어디서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저택에 도착하자 나은 자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죠. 앉으세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서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은 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난 당신이 싫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똑바로 나은 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윤이가 결정할 문제죠. 태윤이는 어려요. 세상 물정을 몰라. 태윤 씨는 충분히 성숙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나은 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당신 어머니 반찬 가게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예요. 그게 무슨,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내일 쫓겨나요. 당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보증금도 못 받고. 나은 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다니. 어머니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물러나세요. 깔끔하게. 싫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태윤 씨를 사랑해요. 사랑? 나은 자가 비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네.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똑바로 나은 자를 봤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순진하네. 어리석을 정도로. 나은 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물러나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 나은 자를 바라봤죠.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큰일 났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건물주가 내일까지 나가래. 네, 갑자기 왜요? 계약 위반이래. 보증금도 못 받는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낳은 자가 실행에 옮긴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회사를 조퇴하고 급히 가게로 갔어요.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어쩌니?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 해지였으니까요. 저는 바로 낳은 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 왜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계약 해지. 사모님이 시키신 거죠? 증거라도 있어요? 낳은 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제발, 어머니만은. 그럼 물러나세요. 지금 당장. 태윤이한테 이별 통보하세요. 그럼 어머니 가게 계약 원상 복구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태윤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어머니를 포기해야 하나? 그날 밤 태윤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들었어. 어머니 가게. 응.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해결할게. 어머니한테 말할게. 태윤아,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응? 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빼냈어요. 태윤아, 우리 헤어지자. 뭐?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서진아,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 그건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거잖아. 알아. 근데 저는 울음을 참았어요. 난 더 이상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서진아, 제발.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 우린 둘 다. 저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태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문 안에서 울었죠.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가게 짐을 쌌습니다. 서진아,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엄마 때문에 태윤이랑.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도원 회장님이 내리셨어요. 회장님? 서진 양. 이게 무슨 일인가? 아, 그게 은자가 또 무슨 짓을 한 건가?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말게.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어머니 가게 건물주가 우리 계열사지? 네. 내가 바로 처리하겠네. 회장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내가 또 이런 짓을 하다니. 회장님,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뭐? 태윤 씨랑도 헤어졌어요. 안 돼. 회장님이 소리쳤어요.
자네 같은 사람을 놓칠 순 없네. 자네는 우리 태윤이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서진 씨, 왜 갑자기? 개인 사정이에요. 태윤 씨 때문이야? 네. 정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안타깝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태윤도, 회사도, 꿈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도원 회장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서진 양, 이것 좀 보게. 회장님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네 어머니 가게 건물 매입 계약서네. 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샀네. 그 건물. 회장님, 이제 건물주는 나야. 계약은 원상복구됐네.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복직 명령서 내가 직접 내린 거네. 회장님, 자네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야. 그리고 태윤이한테도 필요한 사람이고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포기하지 말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그날 저녁,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아버지한테 들었어. 응,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서진아, 나 결심했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회사고 뭐고 다 포기할게. 태윤아, 우리 함께 가자. 어디든. 저는 울음을 삼켰어요. 바보야. 응, 난 내 바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였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은자가 도원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네.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네가 한 짓을 몰라서 그러나 난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집안을 지킨다고? 회장님이 비웃었습니다. 서진 양을 괴롭히는 게 집안을 지키는 건가?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고 말고는 태윤이가 정할 일이야. 태윤이는 어려요. 자네가 더 어리석어 보이는군.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혼하세. 뭐? 나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하자고. 여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자네야.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 양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다면 난 자네와 함께 살 수 없네. 여보, 나은자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돌아서셨습니다. 그날 오후 나은자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린다고 했어요. 한 여자 때문에. 이서진.
나은 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섞인 눈빛. 내가 가만 안 둬. 그날 밤 나은 자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일주일 후 저는 출근길에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서진 씨죠? 네. 누구세요? 사모님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나은 자 사모님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저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나은 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서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은 자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난 당신을 미워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쳤어요. 나은 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고 아들은 날 원망하고 다 내가 잘못한 거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신이 노숙인한테 돈 준 거 남편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나은 자가 쓸쓸히 웃었어요. 2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그걸 남한테 준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난 평생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의 무게를 몰랐나 봐요. 나은 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사모님. 그리고 이거. 나은 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 가게 10년치 임대료예요. 사모님. 이건 받으세요. 내 사과예요. 필요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정이요. 저는 나은 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태윤 씨 어머니로서의 인정. 나은 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알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나은 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씩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나은 자와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진 않았죠. 어느 일요일 태윤과 함께 도원 회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게. 서진 양. 안녕하세요. 회장님.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네. 아, 네. 아버님.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나은 자도 거실에 나왔습니다. 왔어요? 네. 어머님. 들어와요. 어색했지만 예전보단 나았어요. 식사 시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양.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네. 우리 회사에서 200만 원 재단을 만들려고 하네. 200만 원 재단이요? 그날 자네가 나한테 준 200만 원. 그 의미를 기억하고 싶어서네.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재단. 자네가 이사로 참여해주면 좋겠네. 제가요? 그래. 자네야말로 적임자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버님, 고맙네. 그날 이후 저는 재단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하셨죠.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노숙인들에게 나눠줬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꾸는 법이지.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윤도 함께 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야. 태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내가 행운이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나 혼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진심을 담기 시작했죠. 이서진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와 나은자가 함께 밥을 퍼주는 모습, 회장님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저것 봐. 은자가 변하고 있어. 네. 아버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6개월 후, 저와 태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회장님이 주례를 서셨죠.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 200만 원의 온기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두 사람이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은자도 눈물을 닦고 계셨죠. 며느리, 행복해야 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안했어요. 정말. 나은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저는 나은자를 꼭 안았어요. 네. 어머님, 가족이에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서진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야. 태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재단 일에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200만 원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전국적으로 봉사 지점이 생겼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원그룹 200만 원 재단 화제. 며느리의 선행이 가문을 바꿨다.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서진 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2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데요?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죠.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님, 나은자, 태윤, 어머니, 그리고 저,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서진아,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자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지. 나은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며느리 덕분이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컸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진아, 뭐해? 태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그날 생각. 어떤 날, 벤치에서 회장님을 만난 날,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린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맞아. 태윤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꿔. 응, 정말 그래.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다음 날, 재단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요.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 양, 이거 보게. 회장님이 신문을 내밀었어요. 200만 원 재단 1년 만에 1만 명 도와. 큰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죠. 대단하지 않은가? 네. 정말 놀라워요. 이 모든 게 자네 덕분이네.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정말 자네를 며느리로 둬서 행복하네.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2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인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우리 모두가 증명했다. 앞으로도 계속 나누며 살겠다.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길이니까.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태윤이 옆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 그날 밤, 저는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3년 후 200만 원 재단은 전국 최대 봉사재단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와 태윤에게는 아이가 생겼죠.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옹기. 이옹기 어때? 옹기. 응. 200만 원의 옹기처럼. 좋아. 완벽해. 우리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어요. 회장님과 나은자도 손주를 보며 행복해 하셨죠. 옹기야. 할아버지란다. 우리 손주. 예쁘기도 해라. 어머니도 반찬 가게를 키우셨어요. 이제는 제법 큰 식당이 되었죠. 서진아, 내가 자랑스럽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봉사활동을 했어요. 옹기도 함께 데려갔죠.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래요?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네. 옹기도 작은 손으로 밥을 퍼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겠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처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행복해?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나도. 우리는 옹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죠.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나은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진짜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며느리는 쉬어. 옹기 봐야지.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회장님이 와인을 따르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들. 아버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모두 수고했지.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했어요. 서진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그날 자네가 내게 줬던 200만 원. 그게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네.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제가 아니라 하늘이 보낸 거예요. 그래, 하늘이 보낸 인연이었지. 나은 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준 인연.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서진이 덕분에 우리 모두 달라졌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 20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 이제는 수만 명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일기를 덮었습니다. 옆에서 태윤이 자고 있었어요. 옹기도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하고 따뜻한 빛. 마치 그날 벤치에서 느꼈던 온기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5년 후 200만 원 재단은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지부가 생겼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죠. 저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태유는 회사 부회장이 되었고요. 옹기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나눔 배웠어요. 그래, 뭐 배웠는데?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엄마가 나눔의 천사래요. 옹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무슨, 진짜예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200만 원으로 세상을 바꿨다고요. 저는 옹기를 안았어요. 엄마는 그냥 마음을 나눴을 뿐이야.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우리 옹기도 따뜻한 사람이 되렴. 옹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봉사자들, 후원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죠. 이서진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년 전, 저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제 전 재산 200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건넸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모두 함께 바뀌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과 나은 자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태윤이 무대로 올라와 제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러워. 당신, 나도 고마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 별 예뻐요. 옹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엄마, 저 별 중에 할아버지 계실까요? 옹기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죠. 그럼, 계시지. 와, 할아버지. 옹기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저 옹기예요. 엄마가 착한 일 많이 한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하늘에서 저를 보며 웃고 계실까?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태윤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죠. 10년 후, 200만 원 재단은 세계적인 재단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전 세계 100개국에서 활동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옹기가 함께 일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옹기. 엄마, 오늘 봉사 어땠어요? 좋았어. 너는? 저도요. 할머니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왜? 따뜻한 밥을 먹어서래요. 옹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 보니까 뭉클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옹기를 안았습니다. 엄마 닮아서 착하네. 엄마 배운 거예요. 엄마가 가장 따뜻한 사람이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옹기야.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회장님은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죠. 서진아, 너 덕분에 행복하게 늙어간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진심이야. 자네가 우리 집안에 온 게 축복이었어. 나은 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며느리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고마워. 정말, 나은 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편찮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죠. 서진아, 엄마 자랑스럽다. 엄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가 더 훌륭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딸, 태윤이 와인을 따랐어요. 모두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이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안한 임종이었어요. 서진아, 행복해라. 마지막 말씀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저는 울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장례식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재단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반찬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사람들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3년 후,
회장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서진아, 고맙네. 자네 덕분에 행복했어. 아버님, 저도 감사했어요. 회장님의 장례식도 성대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죠. 회장님은 진정한 자성가였습니다. 200만 원 재단을 만드신 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나은자는 많이 우셨어요. 여보,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며느리, 나은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어머님,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야. 네. 어머님, 저는 나은자를 안았습니다. 현재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옹기는 이제 재단 이사장이 되었어요. 저는 명예 이사장으로 물러났죠. 태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서진아, 후회 없지? 응, 전혀. 나도. 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옹기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옹기야, 어서 와. 지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예쁘네. 저는 증손녀를 안았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200만 원의 기적이요. 그래,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200만 원으로 세상을 바꿨대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마음을 나눴을 뿐이야.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착한 우리 지우.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뭐해?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그날 생각. 어떤 날, 벤치에서 회장님을 만난 날, 태윤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날이 우리 인생을 바꿨지. 응, 후회 안 해? 전혀.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는 태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빛. 마치 그날의 온기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200만 원의 온기. 그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그걸 평생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재단 본부 벽에 걸린 액자 200만 원의 온기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서진 창립 이사장의 정신을 기리며 우리는 계속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액자 아래 놓인 낡은 봉투. 그날 회장님께 드렸던 200만 원. 그 봉투가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엄마, 이게 그 유명한 봉투예요? 응, 그래. 와, 진짜 신기해요. 그치? 이 작은 봉투가 세상을 바꿨어. 옹기와 지우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마음을 따랐을 뿐이야. 저는 봉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냥 마음을 따랐을 뿐.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그게 전부를 바꿨지. 저는 옹기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네, 할머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요. 그래, 착한 우리 가족. 우리는 함께 재단을 나왔어요.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엄마,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그분들의 대답 같았죠. 그래, 잘했어. 딸아.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200만 원의 온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따뜻하기를, 당신의 마음도 온기로 가득하기를. 행복하세요. 언제나.